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7번째 테마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제목보다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임시 수용 등의 의무라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재건축 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 같은 것들, 임시 수용소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조합 설립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이 조합이 재개발 조합 같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걸 뺏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라는 걸 하고, 자, 재건축 사업할 때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거나 그 밖에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안 팔면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 재건축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 청구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우리 정비사업 같은 거 특례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각종 허가라든가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 지상권 등의 해지, 세입자 보호 이런 것들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임시수용소의 설치 의무 이렇게 돼 있고, 자, 관련 조항이 쭉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같은 거 할 때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사 갈 수 있게끔 융자활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건축은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이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 이렇게 좀 가난한 지역으로 보고,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있을 때 임시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융자활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우리가 사업 시행자, 여기 개선 사업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은 안 되고요. 자,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 시행자가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이라든가 개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임시 거주지 같은 것들을 여기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시 거주시설 같은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공단체 토지나 개인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이 개인 토지 같은 것도 개인이 허락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거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면제입니다. 다만 이 분홍색 사유가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사용신청을 받으면, 자, 법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거절하지 말아라. 다만, 자, 이게 분홍색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신청을 받기 전에 제3자와 이미 그 국가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랑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제3자한테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준 경우, 자,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이미 확정돼서 이렇게 되면 제3자 같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용 신청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한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자, 사용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여기 이제 앞에서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임시 거주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사용신청을 넣었을 때 그 사용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제 22회 때, 25회 때가 다 그 문제입니다. 자, 국가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린 겁니다. 이 분홍색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분홍색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홍색 사유인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30일 안에 임시 거주소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거주소 같은 경우를 국가가 땅을 이제 제공을 해주면 뭐 컨테이너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조립식 주택 같은 걸 지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개선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그런 것들은 임시 거주소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국가의 토지를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 우리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능 회복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상가입니다. 상가.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 상가 같은 것들을 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상가 세입자들도 이제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주할 때도 임시 상가 같은 것들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시 수용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자, 토지 등의 권리 취득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현금 청산 제도입니다. 자, 우리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재개발 조합이든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하면 현금으로 청산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사업 시행 인가 후 재개발은 수용이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라는 것입니다. 자, 수용은 재개발 사업할 때 반대하는 사람 재산을 이제 뺏는 방법이고, 자, 재건축할 때는 수용권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게 공익성이 좀 없기 때문에 주로 이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보고 수용권을 주지 않습니다. 공법에서 이제 공익 사업일 때는 수용권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절차 말고 매도 청구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오시면 토지 등의 권리 취득. 자, 앞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는 현금 청산 제도가 제가 이제 수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개선 사업에도 수용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주로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권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로 재개발 조합 같은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이 필요한 경우가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그러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에 있는 뭐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권리, 건물에 있는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하거나 여기 취득하거나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왜 수용이냐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이걸 취득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용권입니다.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쉽게 얘기하면 토지 수용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강제 수용합니다. 또 강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재건축 사업에만 수용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재건축 사업할 때 수용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평상시에 수용권이 없고 재건축 사업이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재건축 사업일 때는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재건축 사업은 빼고 요 단서 조항 때문에 평상시에는 재건축 사업은 빼고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용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그냥 공익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줄이고 이 공익사업법에 있는 절차를 준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이때 자, 이 법,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가 바로 우리 좀 앞에서 배웠던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입니다.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걸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줄여서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가 나오면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점을 잘 모르시는 수강생들이 많은데, 자, 우리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는 사업인정 고시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서 2개월 정도 심사해가지고 사업인정 고시라는 걸 받아서 자,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시행 인정 같은 걸 받으려면, 사업 인정 같은 걸 받으려면 또 이게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신속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비법상 사업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 문장을 낼 때는 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줄여서 사업시행인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아니라 자, 잠깐 여기 넘어오시면 여기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 요거 중간 단계에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인정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공익사업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익사업법상 이 사업인정고시가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절차인데 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법상 이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이런 조항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자, 우리 예전에 이제 이게 국토계획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도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매도 청구라는 걸 넘어가겠습니다.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아까 재건축이 천재지변 났을 때는 수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수용권이 없다. 그러면 평상시에 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고시 후 이 현금 청산 절차가 매도 청구라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매도 청구라면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절차, 현금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회답을 촉구합니다. 자, 무슨 회답을 촉구하는 거냐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자, 재건축할 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30일 안에 자, 다음에 자에 대해서 조합에 다시 한번 설립하겠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합 설립에 반대했지만 요 사업 시행 인가 나온 다음에 마음이 혹시 바뀌지 않았냐,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회답을 촉구하고 또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혹시 동의하겠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답을 촉구하고 나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한테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30일 안에 자, 회답을 촉구했더니 이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거나 자,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회답을 안 하면 회답 없이 그냥 2개월이 지나버리면 촉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회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이제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인가고가 있고 나서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 봤는데 자, 2개월을 기다려 봐도 회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사업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본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때 이제 우리 매도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2개월을 잡아가지고 요 양가로 2번의 기간 만료일이니까 양가로 2번의 기간 만료일 2개월 안에 회답을 안 했다. 그럼 회답 안 한 그 2개월 지난 날로부터 다시 또 2개월을 잡아가지고 한 번 더 2개월을 잡아서 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매도인에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안 팔면 이제 이게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개월을 주고 그 기간 동안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2개월 만료되기 전까지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안 팔면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왔습니다. 줄여서 사업 시행 인가고시. 그러면 30일 안에 동의를 하겠냐고 그동안 반대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회답을 촉구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혹시 바뀌지 않았냐? 그동안 사업에 반대하고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를 혹시 하지 않겠냐? 사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회답을 촉구하면 30일까지 회답 촉구했더니 2개월을 기다려도 회답 통지가 와야 되는데 회답 통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답을 통지해야 되는 2개월로부터 다시 한번 2개월을 잡아서 협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일정한 가격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팔아라. 이 사람이 안 팔고 계속 버티면 이 매도 청구라는 걸 하면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 안에 매도 청구라는 걸 하면서 소송을 딱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에서 얼마 금액으로 재건축 조합에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재개발에는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30일 안에 회답 통지 또 2개월 정도 기다려서 답변이 와야 되는 거 이렇게 답변이 와야 되는데 통지가 없으면 회답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2개월 안에 가격 협의를 해가면서 매도 청구라는 걸 진행하고 2개월까지 매도 청구 같은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협의를 안 해주고 그러면 매도 청구라는 걸 하면서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서가 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입안, 정비구역 지정, 그럼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승인받고 조합 설립 인가한 다음에 조합 설립의 등기까지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요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죠. 그럼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요때까지 이런 조합 설립에 반대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은 강제 수용, 재건축 사업은 아까 같이 30일 안에 이렇게 회답 촉구하고 뭐 2개월 정도 기다려서 회답 통지가 와야 되고, 안 하면 다시 또 한번 2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서 이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안 하면 끝나는 날까지 매도 청구라는 걸 딱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가 배울 건데, 이따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인가가 나오고 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다음에 수용이나 매도 청구라고 하는 이 현금 청산은 1차 현금 청산입니다.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 또 사업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양 통지라는 걸 하고 조합원들한테, 찬성한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분양 신청을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또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다시 한번 수용과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2차로 현금 청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상적으로 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고시 이런 데까지는 대부분 찬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서라는 걸 보내고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이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거 할 때 서류 같은 거를 분양 신청을 안 하고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거 만드는데 반대하면서 또 이렇게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있고 나서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또 한 번 매도 청구라는 형태에서 2차 현금 청산이 들어가시고 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현금 청산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다음에 수용과 매도 청구라는 게 있고,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그다음에 이게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있고 나서 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개발을 수용하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사업의 특례라는 게 뭐냐면, 이 대표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어떤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예전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도시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저소득층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라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어떤 아파트 같은 주택을 사실 때는 이 주택을 사실 때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면서 어떤 채권값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민주택 채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그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살기 때문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건축 허가 같은 걸 받을 때 또는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 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높이 제한 같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제가 또 건축법도 만들어서 올릴 건데, 자, 이런 규정을 건축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하는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을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이것도 이 정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하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 도로라든가 공원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정비법에 따라서 별도로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축 범위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 범위는 재건축을 분할 같은 거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동의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법상 분할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같은 데 150, 녹지지역 200이라는 최소한의 분할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60, 150, 150, 200,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데 보통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이 되면 분할이 안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 재건축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 우리 재건축의 동의 요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전체 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건축법상 우리 주택단지 안에 있는 토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형태로라도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 지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 지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주택단지 안에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이 된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기술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소유 토지. 자,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 조합원 전체 공동소유 토지가 있다면, 이때는 조합 설립 인가의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소유 토지가 있다면, 이때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간주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조항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요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스스로 자기 주택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 자, 환지로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방식, 자, 수용 방식도 있고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됐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면 해당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기획법상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아니면 수용이나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3종 일반이니까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이 뭐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만 딱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스스로 보전 정비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일 때는 해당되는 장소가 기존 용도지역 없어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가 방식이 수용 방식이거나 관리처분 방식일 때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 3종 일반이 더 좋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 해당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의 스타일이 스스로 보전 정비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일 때는 해당 주거환경 개선의 정비구역이 자동적으로 국토기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 아니면 수용 방식이거나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용도지역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면 그러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이면 뭐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더라도 이렇게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상권 등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는 걸 받으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에 다음 절차가 철거입니다. 철거. 잠깐 우리 사업의 절차로 오시면 여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오면 조합원들한테 이제 아파트 몇 평을 줄 거냐 이런 것들 확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오면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공사하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어떤 세입자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민법이라든가 또는 주임법이라든가 상임법상 최단 기간 같은 거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 철거하지 못하니까 그 기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상 뭐 9조, 상임법상 4조에 최단 기간이라는 게 있죠. 원칙적으로 주임법은 2년, 뭐 상임법은 뭐 1년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넘어오시면요.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세입자가 나가야 되죠. 그래야지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법상 여기 뭐 임대차라든가 이런 뭐 지상권 설정 기간 제도라든가 주임법 4조, 상임법 9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뭐 4조라든가 자, 최단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는 이게 강행 규정으로 배우지만 공법상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민법상 이런 계약기간 규정하고 주임법이라든가 상임법상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최단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 같은 게 남아있더라도 이 권리자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같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는 보증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권리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같은 것들을 원래 건물주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건물주도 그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는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돈을 내주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건물 철거되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청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금전 반환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금전, 여기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의 금전 반환 청구권을 건물주한테 행사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이를 행사해서 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나중에 이제 금전을 먼저 지급해주고 나서 세입자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토지동 소유자 건물주한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끔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는 임차권자라든가 지상권자가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인 토지동 소유자한테 행사하지 말고 금전반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돈을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토지동 소유자한테 이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내준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죠. 나중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토지동 소유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토지동 소유자한테 귀속될 대지 건물, 새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세입자한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이 조합에게 용적률도 추가적으로 얹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25%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자, 법정된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한테 주거이전 및 이사비 같은 거를 법정된 기준보다 더 많이 주거나 또 영업의 폐지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게 권리금 같은 겁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 같은 데서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을 폐지가 하면서 휴업 보상에 대한 보상을 세입자한테 추가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임시상 같은 걸 건설해 줬을 때는 이 사업시행자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됐으니까 우리 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비구역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25% 더 완화해 가지고선 뭐 일반 분양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이런 거 보상비를 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규정도 하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봤으니까요. 아까 우리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지나 융자 열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이후에 재개발 조합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용권 행사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매도 청구라는 걸 해야죠. 매도 청구할 때 먼저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고 2개월 기다려주고 회답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2개월 안에 가격 협의하면서 안 되면 2개월 마무리될 때까지 매도 청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재건축가격을 사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해지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고 자, 다음 강의는 자, 8번째 테마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부분은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